예, 2026년 2월 1일입니다. 오늘이 일요일인데요. 2026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나고 2월 달이 되었습니다. 또 2월 달은 28일밖에 안 되고 또 구정이 이제 있는 시기여 가지고 우리들이 한 해를 보내는 가장 즐거운 시간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는 저를 스스로 학자라고 말하기 어렵고요. 또 무슨 대단한 박사나 대단한 그 교수나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스스로 불리워지고 싶은 것이 공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공부하는 사람은 책을 가까이 하고 항상 생각을 하면서 사유하는 사람인 것이죠. 자기와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즉 사색을 통해서 이 시대에 주어져 있는 문제나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이라든지 그리고 또 건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우주에 유일무이한 독자성을 가지고 태어난 이 자아, 이 우주에 오로지 유일무이한 독자성을 가진 존재는 이 자아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법령 민주주의라는 것도 우리가 21세기를 통해서 앞으로 세계 민주주의에 내다팔 수 있는 내용이 바로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서 법령, 즉 스스로 학습하는 민주주의, 이것이 바로 법령 민주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민주진영에 김대중 때부터 노무현 문재인을 거쳐서 이재명 시대까지 오면서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행동하는 양심이었죠. 예, 깨어있는 시민과 행동하는 양심, 조직된 힘과 행동하는 양심, 이것도 노무현이라는 또 김대중이라는 이런 걸출한 정치가이면서 또 사회 운동가이고 혁명가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가는 단순히 행정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담론을 담고 그 민중의 힘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이것을 결집시키고 이것을 어떻게 헌법에 담아내느냐, 헌법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는 그 기술자인 것이죠. 그래서 정치는 기술자이고 사상가이면서 행정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재명 정부에 들어오면서 세계는 급변하고 또 인공지능이라는 AGI 법용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는 이런 시점에서 이재명 시대를 맞이하게 됐는데 이 이재명 시대에 맞추어서 걸맞게 해야 될 이 과제가 바로 AI 기본소득과 국민주권주의인데, 이 AI 기본소득과 국민주권주의를 우리가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서 많은 학자와 많은 교수와 많은 박사, 많은 연구진들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거를 뒷받침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한국문학술원 연구원으로서 오랜 시간 동안에 이 공부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미래 사회는 바로 개인공화국의 시대고 독립재산제의 시대다, 제가 그렇게 수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개인공화국이고 무엇 때문에 독립재산제인 것은, 우리가 공부를 좀 하는 사람이면은 앞으로 우리의 방향이
이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우리가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행복을 헌법에 담아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투쟁을 해왔습니까? 고로 이것이 유상계급의 자유를 획득하고 유상계급의 자유가 플로르테아 자유를 획득하지 못한 그룹과의 충돌로 인해서 이것이 이데올로기화되고 공산당 선언이 나오고 함으로 해서 우리가 20세기는 피비는 나는 이런 전쟁을 치르게 되고 세계대전을 치르게 되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서 이 우주의 유일무이한 독자성을 가진 존재로서의 자유를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 실현되려면 그 자유를 형성하고 있는 구조, 즉 사회가 이걸 뒷받침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의 구조적인 측면을 지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책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와 책임은 바로 인간의 존엄과 사회의 구조적인 측면을 대변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19세기, 20세기를 거치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합리성,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계몽적이고 이성적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중심으로 사유해왔던 부분들이 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깨어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지금 현재 오늘날에 지금 현재 우리의 정치의 한 장면인 것입니다. 과거에 미국 중심으로 독점되어 있던 제국이 평창주의가 이제는 진화, 즉 소위 말하는 중공과 서로 이렇게 어깨를 나누게 되고, 또 러시아도 있고 또 여러 큰 나라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이 속에서 새롭게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이런 과정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년에 거쳐서 인류가 어떻게 걸어왔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학습되어 있는 내용인 역사를 함께 공부함으로써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환국문명학술원에서도 바로 이러한 중심축을 샤먼 제국에 초점을 두고 샤먼의 제국 문화 문명 사상 제도, 여기에 우리가 기준점을 가지고 이 공부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세계가 재편되고 어떻게 세계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보자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환국문명학술원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서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샤먼의 제국 문화문명 사상제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환국문명학술원 400번째 401번째가 어쨌든 오늘 요 내용을 한번 적었던 내용을 아침에 이렇게 적었던 내용들을 2페이지에 걸쳐서 적었는데요. 요거를 제가 읽어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샤먼 제국이 마지막 몰락한 시기는 도대체 언제쯤이고, 샤먼 제국의 본당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우리가 불교에는 대웅전이라고 부르죠. 대웅보전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샤먼 제국의 본당은 용궁전입니다. 용궁전. 용궁전은 바다 용궁이 아니고 바로 샤먼들이 연구하고 그 다음에 기술을 개발하고 하는 본당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샤먼 제국의 본당은 용궁전이다. 자, 그래서 샤먼 제국이 마지막 몰락한 시기는 대충 어디쯤인가
이거를 제가 황금문명학술에서는 오랜 동안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오늘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샤먼 제국을 설명하려면은 서해대평원, 그 다음에 지중해 문명권, 그 다음에 마야 문명권을 온누리에 함께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샤먼 제국의 시작은 지중해 문명권의 이 지중해의 크레타섬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중해 바다에 있는 이 크레타섬에서 샤먼 제국의 제1궁전, 제2궁전, 제3궁전이 마지막 몰락했던 시기가 이 크레타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크레타섬에서 가지고 있는 이 문명이 몰락하면서 물론 크레타섬의 문명은 이집트에서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해양 세력과 힘을 합쳐서 크레타섬에 정착이 되었는데, 크레타섬이 몰락하면서 이것이 이제 그리스의 미케네 문명으로 옮겨갔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 문명의 미케네 문명으로 옮겨갔다. 이것은 바로 지금의 이제 우리가 서구 유럽의 문명이 바로 크레타 문명에서 오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크레타 문명을 단어음 말로 미노아 문명이라고도 합니다. 자, 크레타 문명, 즉 미노아 문명이라고도 하는데, 이 시작은 약 BC 3000년 정도가 됩니다. BC 3000년 정도면 지금으로부터 5500년 전입니다. BC 3000년 경에 번성하기 시작하여서, 이때가 이 용궁전이 매우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BC 1427년 약 한 1500년 동안 이 샤먼 제국이 매우 이 크레타섬에서 번성했던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 세력은 그리스 본토의 미케네 문명에 흡수되거나 영향을 미쳤다 이거죠. 그래서 이 지중해의 이 크레타, 샤먼 제국의 이 크레타의 문명은 바로 건축기술, 문자, 예술, 양식 등을 물려받았으며 그리스에서 물려받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곧 서양 문명의 직접적인 원류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서구 문명의 원료는 바로 이 크레타 문명, 미노아 문명에 있고, 미노아 문명은 지중해에 있고, 지중해의 선지 문화는 바로 이집트에서 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크레타 문명은 유럽 역사의 시작이고 그리스 문명의 원천이 되었다. 예, 충분히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이들 주류 세력은 즉 샤먼 제국의 용궁전을 가지고 있는 이 크레타 주류 세력은 이 샤먼 세력, 즉 샤먼의 제국이라 한다 이거죠. 서구 유럽에서는 이들 잔존 세력을 마녀라고 탄압을 받았으며, 자, 그래서 서구 유럽에서는 우리가 마녀 사냥 이런 걸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마녀 사냥, 이 마녀가 바로 누구냐면 이 샤먼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무당을 말합니다. 그래서 서구 유럽에서는 이 마녀 사냥이라는 것은 무당을 잡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녀라고 부르고 있는 이 무당들을 화형에 처했던 것입니다. 탄압을 받았던 것이죠. 이러한 마녀 사냥까지 당하게 되었으며, 자, 대서양을 건너서 또 한편 이 크레타 문명이 망하면서 대서양을 건너서 멕시코만 아즈텍 문명을 건설하였으며, 그 유카탄 반도에 있는 이 마야 문명이 이때 이루어졌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유카탄 반도의 마야 문명이 가장 시작하는 시기가 약
BC 15세기경이라는 것이 바로 이때 이들 세력이 태평양, 대서양을 건너서 그쪽으로 건너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동쪽으로도 이동했겠죠. 동쪽으로 이동하여 이 페르시아인의 이 브라만, 소위 말하는 브라흐마라 그러는데요. 이거를 우리말로 풍류, 풍교, 테오복기시, 이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데, 이들이 뭐냐면은 이 동쪽으로 또 이동해 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테오복기시가 도낭 동굴에서 그 그림이 지금 현재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동쪽으로 이동한 세력들을, 이게 이제 동이족인데요. 이 동이족이란 말은 것을 또 다른 말로 구이족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들이 바로 이 브라만 세력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먼 제국의 다른 말을 우리가 풍교라고 부르고 브라만교, 브라흐미교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도의 계급제도인 이 브라만교가 바로 풍류, 풍교, 테오복기시들을 말하는 세력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틀림없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남쪽으로 인도의 힌두쿠시산을 넘어서 지금 현재 인도의 땅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페르시아 이란인들의 아리안들의 두 번째 이동이 되겠습니다. 더 앞에 이동은 드라비다족의 먼 조상이 되는데, 이들은 BC 3000년경이고요. BC 3000년경이고 힌두쿠시산을 넘은 제2차 아리안들의 이동은 BC 15세기경이 되는 것입니다. 요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힌두쿠시산을 넘어서 이 인도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의 그 당시의 원주민인 이 드라비다족을 남쪽으로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운 종교가 바로 힌두교가 되겠습니다. 힌두교가 됐습니다. 자, 또 한편 이들이 이 판찰라스 강력, 소위 말하면 파미르 공을 넘었겠죠. 또 힌두쿠시산을 넘은 세력이 있고, 하나는 파미르 공원을 넘어서 지금 현재 천산 산맥, 그 다음에 골륜 산맥, 그 다음에 도낭을 걸쳐서는 이 타칼라마칸 사막에 포진되었던 이 세력들을 우리가 티벳에서는 이거를 뱅교라고 말합니다. 뱅교는 본교라고 말합니다. 본교, 생명교인. 자, 이들이 바로 뭐냐면은 이들의 종교관을 가지고 있는 샤먼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불교 이전의 종교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세력은 인도의 힌두쿠시산을 넘어서 인도로 들어가고, 또 한 세력은 파미르 공원을 넘어서 도낭을 거쳐서 한갈레는 서안으로 들어가고 장안으로 들어가고, 또 다른 한갈레는 지금 현재 동북아에 들어온 것입니다. 자, 이들이 동방을 진출한 때가 이때이다. 자, 우리가 역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은주라는 거 있죠. 하은주라는 것이 바로 이들의 이 하은주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은주는 나라가 아니라, 하은주라는 뭐냐면은 삼지제도의 틀을, 브라만교가 가지고 있는 삼지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제사장 계급, 군사 계급, 생산자 계급. 자, 이들을 말한다. 지금도 샤머니즘의 최고 본당은 용궁전이라 부른다. 우리가 용궁전, 이 용궁전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면은 강화도에 가면, 보현사에 가면, 강화도의 보현사에 가면 용궁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용궁전이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용궁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왕이나 황제들의 옷에 용을 그려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용궁전에서 나온 겁니다. 이 용궁전은 브라흐미,
브라만이고 테오보키이며 풍류, 풍교, 풍류도이고 신바람 사상입니다. 신교와 관계됩니다. 자, 인도에서는 힌두교가 되었으며 인도로 건너가서는 이게 힌두교가 되었으며 이것이 동북아로 넘어와서는 풍류도가 되었습니다. 풍류도가 되었습니다. 자, 티베트에서는 이거를 뱅교라고 말하고 본교라고 말합니다. 한자로는 본교라고 말합니다. 또 저 멀리 조선반도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풍류도라고 합니다. 풍류도. 그래서 신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라의 조상은 아리안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스키타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원주민과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이게 원주민화가 된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모습이 지금 현재는 뭐 신라, 백제, 고구려 모두 할 것 없이 다 원주민화 돼 가지고 얼굴이 비슷비슷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고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흰 얼굴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빠져나간 종교가 라마교이고, 자, 이 브라만교에서 빠져나간 이런 종교가 라마교이고 이 라마교는 이란 아리안의 종교다 이거죠. 이거는 티벳의 종교가 아닙니다. 아리안들의 종교입니다. 이것이 티벳, 몽골이 13세기쯤 되죠. 까지 영향을 미쳤으며 크레타 섬에서 자리 잡았던 BC 3000년경, 지금으로부터 약 5500년 전에 제1궁전, 제2궁전, 제3궁전이 망할 때까지 온누리에 우리가 쓰는 말과 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건축기술, 문자, 말, 예술 양식 등 이거를 우리가 유계라고 합니다. 샤먼 제국의 유계가 뭐냐면은 천문학, 연금술, 풍수지리, 예술음악, 사냥, 군사학인데요. 이것이 이 샤먼 제국의 문명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화, 사상, 제도는 바로 샤먼 제국의 유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틀림없습니다. 자, 세계 온누리에 자리 잡은 문명, 우리가 5대 문명이라고 하죠. 뭐 5대 문명들도 다 이러한 영향 속에서 성장하고 자라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5대 문명의 샤먼 제국의 문화, 문명, 사상, 제도가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자, 이 시대를 우리는 황제의 시대라고 말하고 다른 말로 상제의 시대라고 말합니다.